안녕하세요. 기구한 사연들을 읽고 늘 공감했던 1인이에요.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재밌을 수도 있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미리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전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곱게 키우고 똑똑하게 키운 아들을 저같이 장사치한테 장가를 보낼 수 없다며 그렇게 억세게 구시던 어머니였죠. 여기가 이하나라는 여자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이에요? 오라, 당신이구만. 어디서 감히 교사인 내 아들을 꼬였네? 어디서 장사치가 교사랑 어울리려고 나대는 건데? 내 며느리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니 그리 알고 이쯤에서 마음 접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사장님, 경찰 부를까요? 남이 영업하는 곳에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일단 제가 따로 찾아뵐 테니까 지금 노형 푸시고 돌아가 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 접고 다신 우리 아들 안 만나는 게 좋을 거야. 알겠니? 예, 가자.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보려고 따라왔더니만 별거 아니구만. 오빠는 왜 이런 애한테 시간을 낭비하는지 참나. 다들 돌아가 주세요. 그래도 여긴 제가 장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와서 막말을 퍼붓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주 우악스럽기도 그지없군.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말이야.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될 줄 알아. 저와 시댁 식구의 첫 만남은 이러했고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저인지라 돈이 모아지는 즉시 제일 자신 있는 음식점을 차렸는데 시기 좋게도 대박이 났어요. 삶에 여유가 생겨서 행복했지만 교사인 아들을 만나는 절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전 이미 사랑이 너무 깊어버린지라 헤어질 수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쳐버렸고 남편은 손 하나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일도 그만두어야 했는데 두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재활을 해보자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불구가 될 수가 있어? 이런 법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만하세요. 제가 더 힘들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겠어요? 그러니 그만 슬퍼하세요. 오빠, 그럼 일도 못하고 어째? 우리가 아빠라는 기둥이 있어 누가 있어. 오빠마저 이렇게 되면 우린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지구멍에 벼뜰 날은 있다고? 그 여자애 있잖아. 네 오빠 만나던 애. 걔가 아주 돈은 기가 막히게 번다고 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걔랑 결혼해. 그게 낫겠어. 어쩌겠니? 못 배운 며느리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저 그렇게 못해요. 뻔히 하나가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자고 해요? 저 혼자 살 거니 그리 아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 짐이 될 수 없다며 이별을 고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불구가 되었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헤어짐이란 있을 수 없었어요. 발 하나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큰 장벽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6년이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 끈질기게 남편을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더 매달리게 되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제야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러는 건데? 난 다 괜찮다니까? 못 헤어져.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널 왜 허락했는데?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허락한 건데, 넌 이런 집에 시집 오고 싶어? 미안해서 싫어. 나 이혼당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나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다 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미안하고 고맙다. 너한테 면목이 없어. 그래도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최선을 다할게. 남들이 봤을 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장애 등급까지 받은 남편이었고, 드디어 허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는 반대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댐댐이 하나만을 보고 허락해 주신 결혼이었고, 저 역시 남편만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평생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땡 잡은 거예요. 솔직히 천박한 장사치가 교사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넙죽 절이나 해요. 넌 새언니한테 무슨 말이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 엄마도 이제 잘해주세요. 미안해, 하나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나 함부로 대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귀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사죽을 못 쓴다는데. 오빠가 그 꼴이구나? 언니도 우리 오빠 정말 잘 홀려놨네요, 아주. 아휴, 원래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이 같은 교사 아니면 절대 장가 안 보낸다고 했는데, 언니 같은 사람을 우리 새언니로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솔직히 대학도 안 나오고 길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사람을 새언니로 맞이하다니. 됐어, 그만해라. 나도 열 뻗치는데 뭐 어쩌냐. 쟤도 보험이 처지경이 됐고 둘이 그렇게 좋다는데 너 땡 잡은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이러세요. 지금 저 학교도 안 나가고 제 할만 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쟤 만나서 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 쟤 소원 붙어서. 그러니까 쟤한테 미안해할 거 없다. 알겠니? 재수 옴붓다니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세요?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죠. 말 조심하세요.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교사 남편한테 시집 왔으면 절을 할 것이지. 저렇게 목 빳빳이 들고 넌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기분 나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굉장히 교류를 잘해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참을 수 있었고, 남편이 불구가 됐음에도 너무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이 잦았고 직원들은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 불만은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사장의 위치였지만 이런 행동들이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며느리 가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너 표정 왜 이래? 어쭈? 이게 어디서 알바 나부랭이가?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내가 내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 못 배워서 알바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어머님, 지금 제 직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직원을 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뭐? 너 지금 이 시애미한테 대드는 거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결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못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행동 정말 옳지 않거든요?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신 저희 가게 나오지 마세요. 와서 매일 직원들 단속에 지적질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가게면 내 가게나 마찬가지지. 내가 우리 창수 엄마인데 네가 나한테 어찌 그래?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아주 며느리 됐다고 날 잡으려고 드네. 이런 걸 창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고약하다 너. 설마 창수 몸이 성하지 않다고 네가 갑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착각 말어. 어디까지나 배움에 있어서 위아래가 있는 거다. 너같이 배워먹지도 못하는 게 지금 가장 노릇한다고 우릴 없인 여길라거든. 어림없다는 소리니 그리 알거라. 알겠니?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어머님이었고 그로 인해 시누이까지 난리가 나면서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일까봐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아무리 미워도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마음이었고 그저 시댁의 횡포에 지치기 일쑤였답니다. 철없는 우리 엄마랑 여동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도 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 내가 모질게 할 수 없는 걸 너도 이해해줘.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 신세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아니야. 내가 더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 당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내가 더 잘하도록 할 거니까 이해해줘. 아니 이해해달란 말도 염치 없어 정말. 우린 가족인데 뭐.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재활에나 신경 써. 알겠지? 요새 들어서 소나기에 더 힘이 안 들어간다며. 착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를 건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의기양양해져만 갔고 시누이와 함께 돈을 저에게 타서 쓰는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아무리 돈을 여유 있게 번다곤 하지만 사치스러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감당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섰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이따 저녁에 클럽 갈 건데 언니가 언니 노릇 좀 하시죠. 원래 이런 거 다 오빠가 챙겨줬는데 요새 몸도 불편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 탈 구멍이 없잖아요. 언니가 대신 줘요. 아가씨, 제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가씨도 나이가 있는데 철 좀 드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는데 계속 일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그럴 때일수록 아가씨가 일이라도 하면서 보탬이 돼야죠. 아닌가요? 지금 뭐 가장 노릇한다고 생색내는 거예요? 언니, 저 대학물 먹은 여자예요. 언니한테 가르침 당할 위인이 아니라고요. 대학물이던 고등물이던 제가 할 말은 좀 해야겠네요. 아가씨 그렇게 놀고 먹을 거면 차라리 저희 가게 나와서 일이라도 하세요. 한없이 놀기만 하는 아가씨가 한심스러워 제 가게에서 홀서빙이라도 하라고 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곧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이 일을 알게 된 남편마저도 염치 없는 시어머니를 두둔하지 않고
붕괴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저 역시 모진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런 수모를 겪는 건 처음이라 당황했어요. 네가 감히 내 딸 보고 종노릇을 하라고 해? 네 남편 불구됐다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같은 건 혼쭐 나봐야 돼.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지? 아주 우리 딸을 감히 네 아래 것으로 보다니. 이런 건 말로도 안 통하지. 매가 약이라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올 때마다 행패를 부려?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이닥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덕분에 안에 있는 손님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얼마나 당황했는지 정말 화도 나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아가씨가 놀 군번인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나도 분간 못하는 분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나가주세요. 이게 우리 아들 불구됐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 내 딸 보고 감히 이런 천박한 데서 일이나 하라고 하지. 아 진짜 듣다 못 들어주겠네. 이봐요. 당신들이 천박하지. 이 가게가 어떻다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다 천박하답니까? 젊은 나이에 이 정도 성공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진짜. 우리 사장님이 그쪽 며느리인 게 아까워요. 알아요? 어머머,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집안일에 나서? 어쭈? 그래, 끼리끼리다 이거지? 내가 다시는 너랑 상종 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침을 뱉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이 일을 알게 된 남편 또한 화가 나서 본인 엄마에게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오열시전을 하였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의 편이었고 저에게 면목이 없어 하였습니다. 남편의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엔 저도 화가 안 풀리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면대면 지내던 어느 날 아무래도 저와 이렇게 지내는 건 본인들에게 손해인 건지 아무렇지 않게 가게에 신우이가 일을 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인도 뉘우친 게 많겠지 생각하며 저 역시 지난 일은 없던 일로 여기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 잘못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저 역시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사회생활 먼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다르게 생각 마시고 전 참고로 힘든 건 못해요. 그냥 돈이나 받고 정산이나 할게요. 네, 그러세요. 일단 카운터는 절대 비우지 마시고 손님들 오면 테이블 안내만 잘 해주세요. 그게 할 일이니까. 하지만 신우이는 그렇게 일을 잘하지 않았고 역시나 본인 가게처럼 사장 노릇을 하며 직원들을 하대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신우이도 가게 사람들과 친분이 생겨 그래도 전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전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한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또다시 상처를 주었고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잊히질 않아요. 어떻게 본인 손주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뭐? 임신? 아니 지금 너 혼자 벌어서 우리 셋 먹고 사는 것도 그런데 임신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넌 생각이 있냐? 진짜 막말도 정도 같아요. 엄마 이런 사람인 거 진작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점점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냥 둘이 잘 살지. 뭐하러 애는 가져가지고. 애 생겼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말하라. 뭐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생활비가 깎인다느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할머니니? 아유, 징그러워. 그러니까 주제들을 알아야지. 무슨 애를 키운다고. 솔직히 애도 아빠가 불구인 거 싫어해. 요즘 애들이 어떤데?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한테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오빠한테까지 막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상인 사람들도 애 키우기 힘든 마당에 둘이 그냥 살지. 무슨 애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거 다 하려고 한다니까 정말. 오빠도 진짜 본인 파악 좀 잘해. 언니 혼자 벌어서 애까지 어떻게 감당한다고. 얘가 틀린 말 했니? 니들 걱정해줘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니? 그런 게 열폭이라는 거야. 아주 웃기고들 있다. 제가 임신을 하자 본인들의 생활비가 모자랄까봐 저렇게 말을 하는 시댁이었고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돈 줄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거든요. 그런 마음을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임신 기간 내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저 대신 가게 일을 돌봐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그 덕분에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만삭에 가까워져 갔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늘 차갑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살갑게 구는 모습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 몸은 잘 돌보고 있니? 아유, 하루가 다르게 배가 커져가지고 이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다. 숨차고 힘들지? 아, 네, 그렇죠. 이제 예정일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도 빨리 아기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아유, 너 몸조리도 내가 해주고 해야 하는데 너희 친정이 먼 데 사니까 또 몸조리 해주시기 힘들 거 아니냐. 에이, 요샌 조리원도 잘 돼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그래도 몸조리 해줄 생각도 하신 게 전 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해주려고 했지. 며느리가 너 하나밖에 더 있냐?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네 생각 특별히 하는 거 알아둬야 돼, 너는. 그러게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 어머님이 아직도 절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아, 맞다. 노인정 갔더니 부녀회장이 자기 딸이랑 유럽 여행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 그렇지 했습니다. 몸조리니 뭐니 윗밥을 깔아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듣는데 역시나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을 못 시켜드렸던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속내가 뻔히 보이지만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가씨랑 그럼 어머님 여행 다녀오세요. 아가씨도 요새 가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 모녀여행 다녀오시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가시고 싶으신 곳은 알아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역시 넌 통이 커서 좋다니까. 이래서 장사하나 싶기도 하고. 사업하는 애가 쪼잔하면 되겠니? 우리 스위스 좀 보내줘라. 스위스를 가고 싶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자 싶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과 즉시 어머님께 경비 7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두 분이 다녀와도 될 금액이라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받아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어머님이었고, 그 뒤로 신우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1,000은 줘야지. 2명이 가는데 2당 500 정도는 줘야 실컷 여행할 거 아니야? 이왕 쓰는 김에 300 더 붙여라. 아니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가는 해외여행인데 나 좀 여유롭게 즐기다 오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그 말씀하시려고 지금 저희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좀 그렇지만 두 분이 형편 되는 대로 다녀오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모자라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돈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꼴랑 700 주고 어떻게 놀다 오라는 거예요? 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는데 쓰는 김에 더 쓰라고요. 아가씨, 여태까지 저금도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아가씨 돈으로 갔다 와요, 그럼. 제가 드린 700도 모자라시다니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적은 돈도 아니고 분명 큰 돈인데 더 달라고 하다니. 그냥 제가 준 돈 다시 주시고 본인들 힘으로 다녀오세요. 다짜고짜 300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예 본인들 돈으로 다녀오라고 하자 시어머니의 막말이 또다시 시작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돈에는 장사가 없듯이 막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급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 시점에 양수가 터져버렸고, 양수가 터지니 진통이 심해져 왔습니다. 이러다 애가 나오겠구나 싶어 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양수가 터졌다고 하니 급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더욱더 압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거든요. 배 너무 아픈데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일단 그 얘긴 나중에 해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 얘긴 마저 끝내야지. 건방지게. 300 더 주기 전까지 넌 아무데도 못 갈 줄 알아. 얼른 입금해. 그러게. 언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300 입금해요. 그래야 애를 낳으러 가던지 뭐라던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길 놔두고 참.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는데도 어쩜 본인들 일만 중요하신 거예요? 너무하세요. 스위스 여행 간 데서 경비 700 주니 양수 터진 날 병원에도 안 보낸 모녀였고, 결국에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아가용 CCTV로 모든 것을 본 남편이 119를 불러주어 응급센터로 이송이 되었고, 양수가 터진 뒤 지체된 시간이 길어져서 감염위험으로 곧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서 일을 하던 남편은 제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응급센터로 오게 되었고, 수술이 끝난 내 꼴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역대급 복수를 시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시누이의 뺨을 날리면서 인정사정 없는 응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뺨을 맞은 시누이는 놀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봐도 눈에 훤하네. 하나한테 진짜 내가 면목도 없고 도저히 이건 인간들 같지 않아서 상종을 못하겠어. 집에 아기 태어날 때 쓰려고 카메라 거실에 설치해둔 거 몰랐지? 나 엄마랑 네가 하나한테 하는 거 다 봤어. 어떻게 양수 터지고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여행 경비를 입금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인간 쓰레기들. 이제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이 병원에서 당장 꺼져.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랑 인연을 끊기라도 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불구돼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네 와이프라도 우리를 봉양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너 하나 왜 잘 키웠는데? 남편 없이 너 잘 되라고 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 다 지 잘나서 결혼하고 지 가족 생기니까 우리를 등한시하겠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말 말아라. 그리고 네 동생 얼굴 내리친 거 사과해. 아니, 이제 당신들 힘으로 살아. 내가 하나한테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저것은 끝까지 책임지려 했는데 하나가 이런 취급받는 거 더는 못 참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엄마 아니야. 내 자식이랑 내 와이프 이렇게 천대하는 인간? 나도 엄마 취급 안 해. 그리고 너도 이제 내 동생 아니니까 이 병원에서 나가. 하나 깨어나면 혈압 오를 거 뻔하니까. 오빠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옛날에 엄마가 얼마나 오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뽑아먹으려고 나만 바라보고 산 거겠지. 그리고 불구되자마자 하나한테 희생 강요하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은 병원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남편이 참다 손절을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애 낳고 입원한 저에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했음에도 남편은 본인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착각 때문에 저에게 막대했던 것인지 이제 와서 살갑게 구는 시어머니가 역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들은 저 역시도 시어머니를 내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는 저희가 웃기네요. 여행 가라고 준 700, 마지막 봉양값이라고 생각하고 아꼈어요. 이제 자금줄도 끊긴 마당에 그 돈이라도 아껴서 몇 달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작 이래야 맞는 건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참 기뻐요. 네가 창수 좀 설득 좀 해줘라. 솔직히 부모랑 자식 사이가 끊어진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정 끊을 거면 애 아빠가 창수 앞으로 해놓은 아파트나 우리 이름으로 돌려놔. 창수가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알았으면 애 아빠가 창수 이름으로 해놨겠니? 미쳤다고 그걸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겠어요? 아버님도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한번 두 여자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애 아빠가 왜 창수 이름으로 했겠어? 홀로 남을 나를 평생 봉양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데 그걸 너희가 꿀꺽 하겠다고? 웃기지 마. 너 창수랑 이혼해라. 우리 창수랑 그냥 내 딸이랑 셋이서 살 테니까 그게 낫겠어. 역시 변하지 않네요, 인성. 아니요? 창수 씨랑 저랑 이제 호의호식하며 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락 마세요. 그렇게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제 저에게도 지원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 시댁 식구였고 남편은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을 제 이름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동안의 모든 것을 미안하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몸이 그렇게 되고 저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살 의욕이 많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임신하고 제 가게를 돌보면서 활력을 많이 되찾은 것 같은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또 한번 헤아려 주었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질게. 그동안 나 재활하면서 운동하는 동안 당신이 내 뒷바라지랑 우리 집 책임졌잖아. 이제 내가 어떻게든 너랑 내 아들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이제 나한텐 부모도 없고 동생도 없어. 오로지 너랑 내 아들뿐이야. 20살부터 한 번도 쉰 적 없고 돈만 벌었으니 이제 좀 쉬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마 너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 몸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고 내 식구들이 밉지만 잘 챙겨줘서 고마웠어. 이제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당신이랑 결혼할 때 그런 부분 생각 못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데 마음 괜찮겠어?
정말 미련도 없다. 그때 카메라 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 나한테 너랑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그 일이 있고 신우이는 제 남편을 상대로 그날 얼굴을 맞은 것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상해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와서 기각되고 말았어요. 코피도 터진 피해 응징이었지만 바보같이 병원을 늦게 가는 바람에 진단서는 약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당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나갔지만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어차피 이제 볼 사이도 아닌 거 정말 엮이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너무 괘씸해서 용서하기 싫고 더욱더 벌 주고 싶지만 아예 엮이고 싶지가 않네.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게 한몫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엮일 일 없이 그냥 자기랑 나랑 우리 아들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되겠지? 미안하고 고맙다. 나도 엄마가 여태껏 했던 행동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냥 엮이고 싶지 않거든. 아마 엄마도 지금쯤이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을 거야.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연연해 하지 말고 세 식구 행복하게만 살자. 알겠지? 내가 더 고마워. 그동안의 힘든 게 당신의 위로 한마디로 보상이 된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말이라도 고마워. 제가 소송까지 걸었고 시어머니도 법원에 들락날락하게 되자 피곤했는지 남편과 저에게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직원에게 신우이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홀서빙을 하며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다 닥치면 알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일을 하면서 제 아래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보다도 손을 쓰는 게 수월해졌고 남들이 보면 잘 모를 정도까지 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종로에 가게를 하나 더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저보다도 사업 수완이 좋은 남편인 것 같아 직원들도 남편을 잘 따르더라고요. 매출도 전보다 훨씬 늘었고 지금은 제 음식점을 토대로 밀키트 사업까지 추진하는 남편 덕분에 회사를 차리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 덕분에 처음으로 집에서 쉬어보면서 아이를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내 아이에게는 절대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면서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는 지난 날들이에요. 아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행복하면 됐다는 마인드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사는 여성이에요. 전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어요. 저희 시댁은 흔히 말하는 거의 준재벌쯤 되는 잘 사는 집이었죠. 평범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혼 후 집에 들어와 살림만 하며 교양을 쌓으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며 결혼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도와 일하는 구조였죠. 평범한 제가 그런 집에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나날이었죠. 그래야 남편 또한 고단하지 않으리란 생각에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요. 어쩌다 저런 것이 굴러 들어왔어? 내가 아주 망신스럽다니까. 어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모임에 자랑을 할 수가 있어?
최소한 친정집 정도는 자가여야지. 그것마저도 천세라니. 내가 진짜 아주 망신스럽다 정말. 여자 보는 눈도 어쩜 그래. 엄마,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희는 뭐 태생부터 잘 살았나요? 아버지가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 결혼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저랑 소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뭐? 예, 네가 말해봐라. 아니 내가 없는 소리 했니? 너도 느끼잖아. 집안 차이 많이 나는 거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없는 소리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무슨 말도 못하게 하니? 참 하여간 끼리끼리 잘 만났다 정말. 사실 뭐 둘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키우는 것도 아니지. 안 그러냐? 태생이 비슷비슷하니까 참나 기막혀. 아휴.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아요. 뭐 집안 차이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매번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저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얼씨구? 속상? 난 이미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속상이야. 됐고, 너 영어 회화는 공부하고 있지? 나중에 아버님 망신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 잘해놔라. 알겠어? 아무리 혼외자 식구라지만 아버님 체면이 있잖니.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을 드려도 나아지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결혼 후 영어회화, 다도 클래스, 꽃꽂이 클래스 등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어머님 눈에 들어야만 했죠. 아살림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도 저의 편을 많이 들어주었지만 남편도 혼외자로서 집안 가풍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숨막히던 시절 어떻게 버텼나 생각이 들지만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물론 남편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아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미안하다. 내가 뭐 힘도 없고 너 하나 데려와서 호강시켜주지 못할 망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번 고생만 시키고 아버지가 3년만 더 살면 분가시켜주신댔으니까 조금만 참자. 나도 사실 정말 나가고 싶은 심정이야. 어려서부터 답답했거든. 그래,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자기 살아온 세월 다 알진 못하지만 어머님만 봐도 알 것 같아. 얼마나 자기랑 아주버님이랑 차별하며 키웠을지. 조금이라도 내가 잘 버텨서 자기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 버텨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고마워. 너랑 결혼한 게 제일 잘한 일이야. 내가 그래도 네 힘이 많이 돼주진 못하지만 많이 노력할게. 믿어봐줘. 혼외자인 남편 그리고 그의 부인인 저를 이 집에서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희 둘이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기로 늘 다짐했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혼외자인 남편을 은근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늘 이 집에서 기죽어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말이죠.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오는 세월이었어요. 어머님도 절 무시하지만 아주버님의 와이프, 즉 형님마저 저를 종부리듯 부리셨죠. 정말 집안의 횡포는 상상 초월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3종 세트로 절 괴롭히는 나날이었죠. 워낙 무던한 성격이라 참을성은 강했지만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행포들은 겪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성되고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나 오늘 백화점 쇼핑 갈 건데 동서도 같이 가자. 백화점 구경한 지 오래됐지? 내가 안 챙기면 동서를 누가 챙겨, 안 그래? 아, 저 오늘 영어 회화 갔다가 다도 클래스 들르러 가야 해서요. 아, 너무 아쉽네요, 형님. 저도 형님이랑 데이트하면 좋을 텐데. 오늘만 가지 마.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해 볼게. 뭐 그게 대수라고. 어쨌든 거기만 안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아, 네, 그렇죠, 뭐. 그거 없으면 스케줄은 없는 거니까요. 저녁하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 좀 잘해 주시겠어요? 형님은 집에만 있는 제가 안쓰럽다며 말로는 절 위한다고 어머님께 부탁드려 백화점에 데려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짐수레꾼이 필요하여 어머님께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형님이 그나마 날 생각해줘서 참 고맙다며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이 집안 모두는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시는 언제 끝날지도 몰랐죠. 그래. 어머님, 오늘 저 동서랑 백화점에 좀 다녀올게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짐도 많을 것 같고 해서요. 괜찮죠? 그래라. 뭐 집에서 펑펑 노는 애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 들게 하면 좋지. 안 그러니? 잘 다녀와라. 기분 전환도 하고. 역시 어머님은 저랑 통한다니까. 제가 아주 빡세게 부려먹고 올 테니 어머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렇게 어머님 허락을 받고 형님과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은 쇼핑을 하는 족족 저에게 물건을 들으라며 비서처럼 짐꾼 대하듯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참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부리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또한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형님과 쇼핑 도중 폭발하고야 말았죠. 아, 동서, 빨리빨리 뭐다? 오늘 저기 매장 갔다가 여기 매장도 가야 한단 말이야. 얼른 이거 들고 따라와. 난 이것저것 고르느라 팔을 쓸 수 없잖아. 따라와서 이런 거 하나 못 해줘? 참나, 표정 좀 풀어. 내가 이따 밥 살게. 아우, 진짜. 아니,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백화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 짐 들으라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 형님마저 정말 이러시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 얼른 차에 실어놓고 저 집으로 가볼게요. 누굴 짐꾼으로 하나 정말? 뭐야? 동서, 말 다 했어? 아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니면 동서 이거 살 돈이 있어?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잖아. 이런 데 와서 언제 구경하겠냐고. 난 기껏 동서 생각해서 안목 좀 기르라고 데리고 왔더니 그거 꼴랑 들어주면서 생색이야? 어머님이 동서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딱 없이 사는 사람 마인드 알아? 이런 데 와서 눈 좀 키운다 생각하면 될 것을. 그럼 같이 아이 쇼핑을 하셔야죠. 왜 이걸 저보고 들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아시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 짐을 몽땅 바닥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형님의 후환이 두려웠지만 그때 당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집에 오고 한참 뒤 형님이 도착해 고래고래 저에게 따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모두 퇴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이 오히려 커지는 사건이 되었죠. 동서, 좀 나와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교양머리 없이
짐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혼자 갈 수가 있어? 응? 아니,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팽개치다뇨.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는데 목소리 좀 낮추세요. 서방님, 제가 목소리를 낮추게 생겼어요? 아니, 아까 같이 쇼핑 가다가 짐 좀 들어달라니까 무슨 쌍심지를 키고 제 짐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혼자 집에 간 거 아세요? 내가 진짜 거기서 창피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뭘로 봤을 거야? 소정이도 사정이 있었겠죠. 당사자 말은 들어봐야 안다고. 참 형수님이 속상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다짜고짜인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른들 사는 집에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커서 일이 잘 돌아가겠냐? 아버님, 저 정말 속상해요. 동서가 저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백화점에서 저한테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고 혼자 집에 가버렸는데 그럼 제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강이 없어서야 원. 정말 속상해요, 아버님. 형님의 눈물바람 쇼에 아버님은 절 불러다 따끔히 혼을 내셨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해봤자 들어주거나 위로해줄 사람은 남편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정말 저희 둘은 철저히 외톨이였거든요. 둘째야, 너 애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근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좀 들어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참.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라. 그래도 네 형님인데 안 그래? 형제끼리 잘 지내야지. 어디 그렇게 멋대로 하려고만 해? 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주의할게요. 형님 죄송해요. 네가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 예승이 체면이 뭐가 되겠니? 가뜩이나 기죽어 샀는데 좀 잘 좀 하자. 알겠니? 그래, 동서. 진작 이렇게 사과하면 좋았잖아. 알겠어. 동서 마음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줘. 원하지도 않는 억지 사과를 하고 나서야 형님은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하루빨리 분가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후계 구도를 잡을 때가 되었죠. 그때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며 살벌했어요. 물론 아주버님의 지지 세력이 더 많았지만 능력적으론 저희 남편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였죠. 시어머니는 그걸 못 견뎌 했고요. 이 집에 아무 편도 없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제가 힘이 없다는 사실이 슬픈 하루하루였어요. 난 무조건 능력만 볼 거다. 혼외자건 장남이건 할 거 없이 내 평생 고생한 회사 능력 있는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 그리들 알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주들이랑 잘 얘기해서 둘 중 한 명으로 정할 테니 그리 알도록 해. 아니 아버지, 그래도 제가 첫째기도 하고 훨씬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데 어떻게 예승이랑 저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버님. 당연히 장남이 물려받아야지. 어떻게 차남이, 그것도 혼외자가 회사를 물려받나요? 아직 결정한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해. 예승이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내가 봐도 능력은 충분하니까.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예승이도 내가 왜 내 자식처럼 키운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네? 절대 안 돼요.
우리 큰아들이 물려받지 않는 회사면 다 필요 없다고요. 아우, 기가 막혀.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저희 남편을 조금 두둔하고 나서더라고요. 그걸 보자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어머님은 눈이 뒤집히셨죠. 남편도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저렇게 경계하고 대놓고 핀잔을 주니 곤란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나름 경영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남편도 아예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고요. 복잡한 하루하루였어요. 자기 요새 힘들지? 참 그 회사가 뭐라고. 자기도 혹시 회사에 마음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포기할 마음도 있어? 글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날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내가 이어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평생을 어머니, 형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서러움도 있고. 근데 아직 뭐가 맞는진 잘 모르겠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지. 남편도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결정에 잘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을 보러 나가다가 그만 머리에 새덩이가 떨어져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소리였어요. 순간 이래저래 충격이 크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유, 재수씨, 예승이가 그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일단 병원이에요. 일단 마음 추스르고 어머니랑 같이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사고라뇨? 아니 그럼 지금 다쳤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아침까지 웃으며 갔다 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여기 신촌 대형병원이에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삶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병원 가는 내내 망연자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내 쪽으로 다친 거라 내 수술을 필히 해야만 하였고 뇌출혈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발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바라고 또 바랬어요. 다행히 9시간이란 수술을 마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였어요. 아버님과 그리고 저, 나머지 가족들도 갑작스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전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잘 깨어나길 정말 간절히 소망했어요. 남편이 없는 회사는 그래도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길어지자 후계 구도는 아주버님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뭐 예상했지만요. 뭐 둘째 일은 안 됐다마는 원래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된 길이라고 안 그러니? 네가 좀 섭섭하겠지만 그냥 둘째는 일어나면 재활도 시켜야 하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너도 편하지. 네, 그렇죠. 지금 회사 일을 하기엔 무리겠죠, 아무래도. 그냥 회사를 떠나서 잘 깨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은. 어쩜 걘 일복도 없다니. 아유 참. 네 친엄마도 그렇게 복이 없다니. 발작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아유 모르겠다 정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승 씨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친아들이 누워있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뭐야?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내 가게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어디 한두 해인 줄 알아? 아이고, 됐다. 말을 말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KU보다 무조건적으로 비난했어요. 아무리 본인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참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저게 말인가 할 정도로 막말을 일삼았죠. 슬픈 표정은 눈곱만큼도 없었고요. 전 그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의 쾌유를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해가 가고 어느덧 어버이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없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누워있는 남편도 면목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버이날도 제가 아침부터 30천 반상을 차려가며 어머님 아버님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아버님께 또 뭐라고 했는지 아버님은 썩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아유, 서방님도 저렇게 병원에만 누워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죠,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곁에 저희 이희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세요. 아, 그나저나 동서는 요새 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서방님 챙기지 않고? 네? 아, 그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깐요. 나중에 얘기해요, 형님.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왜? 찔려? 아니, 서방님 절이 되시고 맨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 궁금해서 그래. 혹시 뭐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아, 정말 형님다운 생각만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들었다. 너 요새 뭐하고 다니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어? 아버님, 설마 제가 예승 씨 병실에 두고 돌아다니는 걸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쩜 아버님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은 대놓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고 시어머니와 시숙은 대놓고 절 비웃을 뿐이었죠.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딴 소리를 짓거리다뇨. 전 형님 말을 무시했고 일단 어버이날이었기에 제가 준비한 봉투에 아버님께 드릴 용돈을 담아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썩 받는 게 내키진 않아 보이셨죠. 그리고 아버님은 돈 봉투를 열어보시곤 표정이 일그러지셨고 그 돈을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50? 요새 큰애가 너 이리저리 치장하고 다니면서 싸돌아 다닌다고 하던데 지금 나한테 50 주면서 감사히 하라는 거냐? 이게 어디서 시애비를 능멸해? 너 내 아들이랑 서로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을 바랐건만 어떻게 그래? 아버님, 어떻게 그렇다고 저한테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똑같네요. 어머, 동서, 너무했다. 참나, 요새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돈 쓰느라 이렇게밖에 준비 못한 거야? 아우, 너무해. 제가 충격으로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자 아버님께 제가 드린 빈 봉투를 큰 아주버님이 본 순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후다닥 감추려고 했고, 아버님은 워낙 눈치가 빠르신 분이었기에 그 봉투를 낚아채웠죠. 그리곤 시댁 전체가 아비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봉투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매우 곤란해했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일단 여보, 일단 이것 좀 가지고 있어. 빨리 이것 좀 챙기란 말이야. 그게 뭐야? 그 봉투에 뭐가 있어서 그래? 이리 줘봐라. 한번 읽어봐야지. 얼른 주렴. 뭘 꾸물꾸물대? 빨리 주라니까. 아버님은 그 봉투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크게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뺨때기를 치셨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아버님 아래서 벌벌 기면서 빌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가 드린 봉투에는 깨어난 남편이 아버님께 보낸 SOS 메시지였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후계구도 싸움이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기 시작한 남편을 견제한 아주버님이 남편을 없앨 계획을 하고 현장 사람을 시켜 일부러 남편이 지나간 자리에 큰 새 파이프를 떨어뜨린 거죠. 남편은 천만다행히도 그걸 맞고도 살아났지만 깨어난 후 저에게 절대 깨어난 것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만 SOS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고요. 빈 봉투 구석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SOS라고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전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최대한 아버님께만 말이에요. 결국 아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노하셨어요. 뭐? 내가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예승씨 다쳤을 때 옆에 있었던 현장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예승씨 죽이라고 시킨 사람 설득하고 다녔어. 왜? 놀랐니? 예승씨가 죽는 줄 알았어, 이대로? 어쩌니? 이제 깨어나서 회복 중인데. 바로 잘 처리했어야 하는데, 멍청한 놈. 그걸 한 번에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서방님을 당신이 없애려고 했다는 거야? 당신, 아니지.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여보, 나를 봐서라도 그네 용서해줘요. 그래도 둘째 살아있다잖아요, 네? 애가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나 본데 우리 장남 이대로 내치실 건 아니죠? 네? 여보, 제발요. 얼마나 눈에 들고 싶었으면 이랬겠냐고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 저 살인자 자식을 내 자식으로 계속 지켜보라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법의 심판 받아라. 그리고 깨끗이 벌 받고 나와. 넌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어리석고 모자란 것. 그래도 동생인데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나한테는 뻔뻔하게 네 동생 걱정을 하면서 영락없는 여우짓을 떨어. 네가 내 아들이 맞긴 한 거냐? 도대체 인간이 어찌 이렇게 컸어 네가?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해. 알겠어? 아버님, 제발요. 이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버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모조리.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요. 아버님은 식구 모두를 뿌리치고 저와 함께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죠. 쾌차를 보일 것 같지 않던 남편이 아버님을 보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에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지 못하는 사실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새똥이를 떨어뜨린 현장 사람을 겨우겨우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다행히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인심도 좋은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현장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살인을 지시받고 새똥이를 던진 사람에게도 자수하도록 현장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용기를 줬다고 했고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미안하다, 너한테. 큰애 말만 듣고 난 혹시라도 네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예승 씨 이렇게 깨어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버님. 그러게나 말이다. 일단 홍 변호사 이쪽으로 보냈고, 그네는 내일 법정 출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쉬렴.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을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죄송해요, 정말. 내가 미안하지. 평생 너한테 상처만 주고, 너네 새엄마, 너네 형, 참 너한테 모질게 한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은 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짐승 새끼를 키웠지. 욕심만 가득한 놈 같으니라고. 일단 빨리 개차하는 게 목표니까 얼른 쉬어라. 어? 너네 엄마를 닮아서 네가 이렇게 착해. 참 너네 엄마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면목이 없어. 에이, 아파서 돌아가셨는걸요. 제가 더 죄송해요. 얼른 개차해서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그렇게 수사는 시작되었어요. 제가 현장을 발로 뛴 덕분에 모든 현장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고 새똥이를 떨어뜨린 사람도 본인의 양심을 걸고 증언을 해주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살인교사를 한 죄로 법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법정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던지 우습더라고요. 사람 목숨이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 새 파이프가 사실 떨어질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상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참 김씨도 안 됐지. 가난해서 돈 받고 그리했다는데. 김씨요? 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것 또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김씨도 저희가 설득할게요. 애초에 모진 사람도 아니고 맨날 술만 먹으면 자책한다니까요. 아마 우리가 살살 구슬이면 법정 가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부사장님 개차하시기만을 바라세요. 사모님, 아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보답할게요. 남편이 그동안 쌓은 신뢰 덕분인지 모든 현장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을 얻고 남편이 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전 현장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두 발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예,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런 수위를 입혀, 어? 이 나쁜 것. 뭐라고요? 아,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이 할망구. 당신 아들 살인자야, 알아?
당신이 그렇게 키웠겠지만 똑같이 반성해. 너만 아니었으면 모르고 다 넘어갈 수 있었어. 알아? 혼외자 주제에 어딜 회사를 넘봐서 이 꼴을 당해. 그러니까. 그 혼외자가 회사 물려받게 될 거야, 이제. 네 남편은 평생 깜빵에서 썩을 준비나 하고, 알겠어? 부부가 쌍으로 참. 아주 아구창 갈겨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어, 알아? 혹시라도 비겁한 너네가 폭력했다고 걸고 넘어질까봐 말이야. 노망난 노인네, 그리고 살인자 남편, 무식한 돌머리 셋이 한번 잘해봐. 권선징악이지. 나쁜 것들. 평생 벌 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쇳덩이를 떨어뜨려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의 양심 선언으로 그 사람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살인교사죄로 2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이혼을 요구하였죠. 어머님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강력히 소송으로 이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사히 재활에 성공하여 지금은 아버님 회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지만 그동안 저희 남편을 학대한 혐의까지 다 탈탈 털린 시어머니는 경기도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건지고 이혼하게 되었죠. 아버님의 재산에 비하면 정말 약소한 집 한 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더 뜯어낸다며 악을 쓰셨지만 사실상 남편에게 위자료를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그 집마저 팔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평생을 다 갚아도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으로 지금은 잘하려고 해요. 둘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다니면서 말이죠. 이제서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게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랑 단둘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본 적이 처음이야. 늘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날 챙기려고 하면 어머님이 매우 싫어하셨거든. 이제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아버지랑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자기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제 두 발 뻗고 살아. 알겠지? 내가 옆에서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테니까. 남편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요. 늘 선했던 사람, 회사 운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닮아 성관이 있어 진행하는 사업 족족 매번 아버님을 흐뭇하게 한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내조하며 지금은 어느덧 아이돌의 엄마가 되어 주부를 하고 있어요. 소문엔 형님과 아주버님도 이혼하고 시어머님이 간간히 울면서 면회를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소문이라 확실히 잘은 모르겠네요. 돈에 눈이 멀어 본인의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과 그 사람을 아들로서 방치한 삐뚤어진 모정을 보고 있자니 참 한심하기도 짝이 없다고 느껴져요. 물론 지금은 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겪은 일에서 교훈이 있다면 욕심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언젠가 큰 욕심이 화를 부르는 날이 올 테니 말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볼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 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잠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